어이 브라더, 뭔 반응이 이렇게 건조해? 오랜만에 보는 형인데 너무 퍽퍽한 거 아니냐? 이 양반이 좀 정신을 좀 혼미하게 하시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정확하게 그 눈빛을 너한테 읽었는데 임마. 야, 4885. 너지? 너나 잘하세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난 저기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잡담,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대중의 눈높이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시네마스타 14회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근데 갑자기 생각드는 게 이거 왜 매번 읽어요? 몇 회입니다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한번 해봤어. 그렇게 얘기할 게 할 말이 없네. 너무 숨차게 이게 읽는 걸 볼 때마다 이렇게 잡담만 해요. 그래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근데 이러고 하면 되지. 눈치 못 챘을지 모르겠는데 줄였어요. 힘들어가지고. 조금 이 뒤에 사실 더 있었어. 그 아마추어들의 아마추어 준 전문가 준 코스 전문가 이런 거 코스프레. 있었는데 아까 빼버렸어. 맞아. 그래서 뭔가 좀 스피디하다고 느꼈구나 내가. 힘들어가지고. 맞아. 네. 아무튼 꼰대들의 영화 잡담이 맞으니까. 황 대리는 계속 꼰대를 빼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더 꼰대 같다. 꼰대 될 것 같아. 자, 멤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관 사회공헌 담당자 황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배 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버 이승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김프로고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희가 진짜 네. 거의 너무 직원 바빴어. 같아. 너무 많이 봤어. 너무 많이 완전 만나가지고 매일 시사 보고 뭐 매일 영화 보고. 시사를 3번 간 거죠, 총. 그렇죠. 저번 주에. 그리고 전 따로 또 배 했어요. 감독님은 4번 갔잖아요. 저는 비밀 없다 따로 갔구나. VIP 시사 어땠어요? 연예인도 보고? VIP들이 많이 왔죠. 연예인들이랑 같이 봤죠? 그렇게 되네. 진짜? 네, 다 와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는 언론 배급이 아니라 VIP 진짜 그 연예인들 네. 쭉 가서 포토를 하고 들어가는 그 시사 있잖아요. 그거 같이 갔죠. 포토를 다 하셨나요? 정말 그 아니, 그러니까 로비에 꽉 차가지고 누구 올 때마다 이제 난리가 나니까. 그러네. 약간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런 분위기요. 전 그냥 혼란스럽죠. 시끄럽고. 나중에 할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 이렇게 주목받는 때가 올지 몰랐어요. 우리 이따위 소리 하면서. 중국어를 공부해야겠어. 중국에서 얘기했대. 중국어 그때 제가 동시 통역 준비해 놓을게요. 알겠습니다. 연습해 놓을게요. 어렸을 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연예인들이랑 같이 좀 보고 싶고 그런 게 있었는데 나이가 들었다는 걸 느끼는 게 사실 저는 VIP 시사 가려면 가잖아요. 별 감흥이 없어. 정말. 아니, 저는 그 연예인 시사 얘기하니까 네네. 내 인생에 정말 감격적이었던 시사는 딱 한 번이었던 것 같아. 어. 톰 크루즈가 한국에 왔는데 난리가 났어요. 용산에서 했거든요. 취재 갔어요? 아니 그때는 영화 보러 갔다가 너무 시끄러운 거야. 사람이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뭘 저런 걸 뭐 저 별로 감흥 없거든요 그런 거. 네. 그래서 그냥 나갔지. 네. 안 보고 나갔어요. 길을 잘못 들었네. 네. 그래서 주차장을 나갔는데 차를 찾으러 걸어가다가 톰 크루즈가 내 앞으로 걸어오더라고. 그래서 1대1로 만났어. 키가 상당히 작더라고요. 네. 저만 하고 탐 크루저. 저만 하는데 얼굴이 진짜 작더라고. 그래요? 얼굴이 진짜 작아. 역시 비율의 문제야, 비율. 그래서 와 키가 되게 작구나. 인사도 한번 한 적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근데 경호원들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막 그렇죠. 뛰어오고 막 이러는데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그때만 기분이 한번 좋았고 나머지 시사는 좀 귀찮더라고. 그냥 나이 그렇죠. 먹었나 봐 이제. 다 똑같은 사람이고 각자 할 일 하고 있는 건데 뭐.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우리 앞에서 이렇게 연예인들이 네. 볼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만 한번 좀 신기하고. 나 좀 미안한, 이제는 이제 뭐 아무 느낌이 없는 걸 떠나서 미안해. 영화 보다가 말이 안 되는 순간들이 있으면 웃어야 되는데. 그래도 열심히 찍은 배우들이랑 감독들이랑 보는데 이게. 기분이 어떨까? 그러니까 되게 웃으면 안 되는 장면에 제가 웃어야 될 때가 좀 있잖아요. 기가 찬 장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걸 보면서 정말. 벌써? 멘트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막 애가 막 엎어치기 하고 하는데 막 너무 웃기더라고. 자, 그래서 오늘 영화는 비밀은 없다인데 배 감독님이 저희 안 보고 이제 보고 싶다고 막. 감상이 어땠는지 이 세 명이 저를 앉혀놓고 막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난 굉장히 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방송도 들어보니까 내가 정말 너무 보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더라고. 그렇지. 그 봤죠. 연예인들 잔뜩 있는 VIP 시사표를 또 줘가지고, 좀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좋았어요, 나빴어? 황당했죠.
좋아할 거라더니 기괴한 영화 좋아한다며.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이더라도 저는 어쨌든 감정이 움직여야 되는데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좀 실패를 한 게 아닌가. 황 대리님은 괜찮았다고 그랬죠. 그럼 3대1이 되었네, 이렇게. 아니, 근데 아니야, 또 다른가? 제가 다시 한번 봤어요. 네. 아, 진짜요? 이거 또 봤어요? 끝내고. 대단히 용단이다, 용단. 물론 선생님 때문이야. 그 선생님. 그렇지만 네. 다시 봤는데 네.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고. 아, 그래요? 그리고 아, 진짜? 안 보이던 디테일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 그렇겠지. 그래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 네. 두 번 볼 때는. 네. 이걸 2번을 봤단 말이에요. 두 번 봤어. 와, 진짜 용단. 대단한 그럴 수 프로그램이다. 있죠. 그러니까 저도 계속 생각이 바뀌는 게 문제인데 볼 때는 빵빵 터지면서 웃었잖아요 보면서 배 감독님 당신도 웃었지. 아니 배 감독님 이렇게 웃었다 그랬잖아요. 나도 그런 재미로 나는 웃었으니까 난 재밌는 걸로 내 스스로를 인식했는데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돼. 그래서 다시 3대1이 됐단 소리예요. 아, 3대1. 그래, 나 혼자 아니, 싸울게. 아니, 꼭- 다 덤벼. 자. 자, 그래서 영화의 주제, 네. 테마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주제가 바람 피지 말자. 예요. 살인 청부는 안 된다. 누가 죽을지 모르니까 뭐예요? 2번 보시면 느낌은. 제가 봤을 때 생각하자. 생각하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생각하자. 사람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구나. 오케이. 아니, 저는 그러니까 영화를 두 번째 보면서 정리했던 거는 가장 감독이 하고 싶었던 메인 주제는 모성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와 딸의 모성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맨 마지막 장면이 뭘까를 네. 고민하면서 봤는데 딸의 친구를 안아요. 네. 그러면서 물어보잖아요. 딸인 것처럼. 나에 대해 뭐라고 나에 대해 뭐라 하더냐? 그랬더니 엄마를 불쌍한 사람이어서 지켜줘야 된다 하더라. 그러니까 펑펑 울면서 끝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와 딸의 관계가 그 관계가 가장 중요했던 건데 네. 이걸 푸는 방식이 사족이 너무 많았네.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랬네. 네, 그랬네. 그게 주제네. 근데 저는 약간 좀 안타까운 게 그 마케팅한 포인트랑 기대한 것과 다를 때 당혹감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 일단 첫 번째로 사기를 쳤다, 마케팅이. 두 번째는 영화가 뭔가 함량 미달이다. 하고자 하는 얘기는 너무 많았는데 정리는 하나도 안 된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데 이거를 열광적으로 칭송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거에 네. 대해서 승국 씨가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예. 아, 저도 똑같이 전화에도 얘기했지만 난 이거를 전혀 추천하고 싶지 않다. 마음이 너무 커서 다른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나. 나만 이걸 좀 불편하게 봤나. 재미가 없었나. 검색을 좀 해봤어요. 호불호가 극단으로 갈려요. 네. 막 8.9점, 10점짜리가 되게 많고 1점짜리도 되게 많고 네네네. 좋게 본 사람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많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온 것들을 쭉 보는데 이분들이 평을 올리면 네이버에 이 사람이 올린 평을 추천 반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이걸 딱 봤는데 이 영화의 10점, 9점, 8점 정말 극찬한 사람들은 거의 다 반대가 되게 많은 거예요. 추천 0, 반대 5,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1점 준 사람들은 추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로만 듣던 댓글 알바의 실체인가? 왜냐면 추천은 사람들이 누르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김프로님한테 그걸 보여주려고 이거 봐요. 칭찬한 거는 반대가 되게 많고 욕한 거는 추천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 이상한 거예요. 보여줬는데 내가 1시간 전에 봤던 추천이 많았던 욕하던 글에 갑자기 반대가 이만큼 있고 10점짜리 글에 갑자기 추천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진영에서 누가 푼지 모르겠는데 이건 지금 뭔가 싸움이 일어났다. 그럴 수 있다. 댓글 알바들이 뭔가 하고 있다. 이게 실시간으로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움직임이 그 얘기하는 동안에 조금씩 바뀌고 있는 중에 저희가 봤거든요. 신기하더라고요. 네, 여론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느낌이 프로세스를 확인한 느낌이구나. 네, 실시간으로 봤어요. 실시간으로. 아니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황대리가 네. 너무 좋아했거든요. 나와가지고 막 와 취향적이야. 나는 너무 좋다고 막 깔깔 웃으면서. 근데 그게 바뀐 지점은 어떤데요? 그 홈페이지에 막 찍은 동영상을 막 절대 유출해서는 안 되는 영상을 막 올리고 이런 것들에서 오는 쾌감도 있고 전기 충격기로 빡빡 찢을 때 오는 그런 통쾌함 뭐 그런 것도 느껴져서 재밌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하나의 단편 모습들이 재밌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여러 가지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스토리를 이제 구성하게 되면서 잠깐만 말이 안 되잖아. 자, 그럼 제일 말이 안 됐다고 느꼈던 지점이 어떤가요? 예를 들면 그 선거를 하고 있는데 나이 가득하신 어르신분들이 지금 애가 없어졌는데 저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막 계속 못 뻗고 있잖아요. 뭐 전라도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도저히 그 상황에서 진짜 악마가 아닌 다음에 할 이유도 없고 우리 편에서 지금 우리 후보가 잘 돼야 되는데 거기서 왜 비위상하는 뻔히 비위상할 줄 아는 그 말을 왜 해? 처세술에 타고난 분들이 그 자리에 다 앉아 있는데 근데 또 이 상황을 정리하는 것도 너무 말이 안 되잖아. 갑자기 뜬금없이 김주혁이 막 쌍욕을 하잖아. 근데 생각해 보면 김주혁도 이 기득권들에게서 힘을 얻어서 당선이 돼야 되는 사람이지. 그렇지. 이 사람한테 지금 당장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초짜 아나운서하다 넘어가지고 이제 국회의원 되려고 아둥바둥 하는데 욕을 하는 게 말도 안 되잖아. 더 말도 안 되는 건 그렇게 욕을 했는데 정리가 돼. 이런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걸 봤을 때 그 상황에서는 너무 말도 안 되니까 웃겨. 너무 말도 안 되니까 재밌게 웃어. 근데 나중 돌아가가지고 그게 웃겨야 되는 상황에서 감독이 웃기려고 연출한 건가. 이런 예가 있어요. 제 처음에 단편 영화 제가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데, 이거 이 얘기하면 그 당사자가 되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데. 단편 영화를 만들었었다고. 네, 뭐 단편 영화 워크숍 같은 게 있었어요. 제 영화도 만들고 각자가 한 편씩 만드는 거야. 안 듣겠지, 걔가? 왼손잡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제목부터 모든 내용이 파악되는 것 같지 않아? 인생의 첫 영화인데 왼손잡이야. 자기가 왼손잡이로 살아온 그 평생의 한을 단편 영화로 풀어낸 거야. 얼마나 말도 안 되겠어요, 솔직히. 뭐, 누군 다 뭐 가위질로 오른손을 하는데, 왼손은 가위도 안 들고 막 이런 에피소드가 여러 개 붙어 있는 영화였어요. 진짜 내가 생애 본 영화 중에 가장 크게 깔깔대면서 웃었거든요. 그 영화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정말 깔깔대면서 웃었어요. 근데 감독은 진지한 영화로 찍었단 말이야. 나의 인생에서 큰 어려움을 준 왼손잡이라는 서름에 대해서 진지하게 찍었는데, 모든 상황이 제시될 때마다 사람들이 깔깔깔 웃으면서 봤어요. 심지어 그 영화가 상까지 받았어. 그 자리에서. 뭐 웃긴 영화상으로. 정말 슬프다. 자기가 웃긴 영화라고 찍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웃긴 영화라고 생각하고 웃기다고 상까지 줘버렸다는 거지. 그 내용으로 영화 만들어도 재밌겠다. 근데 감독이 좀 약간 영리했으면 사실 제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재밌게 유머러스하게 한번 되게 그런 식으로 연출해봤습니다 하고 했으면 쿨하게 모든 게 정리될 수도 있겠지. 근데 그 상을 받고 걔가 해필 또 내 옆에 앉아 있었네. 아주 이게 이렇게 웃긴 장면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똑같이 영화에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밀은 없다라는 영화를 보면서 깔깔 웃으면 재밌게 봤어요. 보고 나왔는데 보고 딱 나와서 그래 재밌게 봤다. 근데 이 영화가 좋은 영화냐라고 얘기했을 때 감독이 과연 그렇게 연출했나? 라는 의심부터 드는 거죠. 연천 어떻습니까? 제 취향이 일단 아니었고요. 진짜로 뭔가 자기 스타일을 보여주고 싶은 건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영화를 앞으로 만들 거다라고 보여주고 싶은 건가? 근데 그 얘기를 하기 가장 적합한 포맷이 이 영화의 이건가? 그럴 거면 왜 이런 이야기를 선택해서 이렇게 했지? 오히려 저는 이제 비밀은 없다라는 영화가 별로였다면 저한테 그게 왜 별로였냐면 진지하지가 않아서예요. 태도가? 네, 그러니까 이걸 진지하지 않은 걸로 그냥 연출을 했어. 명백히 웃기려고 한 장면이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키도 크고 운동도 잘하고 뭐도 하고 그런 애래. 머리숱이 어떻게 생겼고 자해라는 애에 대해서 설명할 때 거기서 그냥 그 컷 편집이나 음악을 사용하는 걸 보면 김주혁이 웃기다는 식으로 당신 얘기잖아 하면 손예진 얼굴 창 보여줘요. 그러면서 띠리링 이러면서 그치, 자해 거기서는 피아노학원 일부러, 음악을 좀 우스꽝스러운 음악을 근데 사용하더라고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학교 그 계단처럼 돼 있는 그래서 처음 볼 때. 그래서 막 자빠져요 그냥 맞아요. 툭 자빠지고 넘어지고 시계 네. 그거 하는 거. 시계 뭐 얘기. 그치. 그러니까 웃긴 장면이 기억이 안 나는 데는 뭐냐면 아예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고 이 영화의 태도가 모든 장면을 그냥 그런 식으로 웃겨버려요. 연출대로 한 거죠. 근데 그게 제대로 기능했느냐 보는 사람 불편하다는 거지. 김주혁이 갑자기 그 모든 상황이 다 발생한 다음에 정작이면 그대로 런닝머신을 뛰잖아. 그게 과연 웃기게 연출했나 싶은데 저는 그 장면이 엄청 웃겼거든요. 뭐 그래? 말도 안 돼. 왜 웃겨? 정장을 입고 거기 갑자기 왜 내려와가지고 뛰는 거야? 나는 약간 하우스 오브 카드를 보고 흉내내고 싶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그래? 들던데. 아니, 난 그게 상황 자체가 너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뻥 웃었거든요. 저는 그런 데서 웃음이 터지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감독이 의도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웃겼기 때문에 그 예를 든 거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이걸 보고 나서 밑송당무를
일부러 찾아봤어요. 야, 진짜 엄청난 네. 노력이다. 아, 진짜 이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니, 이해하고 싶었어. 나는 진짜 화가 났거든. 아, 이 사람은 도대체, 왜냐면 난 그 배신감이, 잘 빠진 미스터리 스릴러를 보고 싶었는데, 네. 배신을 당한 느낌이어서, 그리고 언젠가 이동진 평론가가 미스 홍당무를 굉장히 잘 소개해준 영상이 있어요. 네. 그걸 봤었거든요. 부조리한 코미디. 네. 그래서 웃기게 풀어낸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한 걸 보고는 봤어. 네. 제가 제 아내랑 영화를 보면서 네. 그렇게 욕을 먹어본 적이 처음이에요. 아내한테. 제발 영화 좀 끄라고. 저런 걸 도대체 왜 보고 있냐고. 그랬나? 그래서 결국 나중에 한 5분은 못 봤어요. 껐는데 정말 저는 그만큼 보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웃기지 않았거든요. 화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걸 왜 보고 앉아 있어야 되며 도대체 왜 이걸 이렇게 그때 뭐 서우랑 앉아가지고 너무 우는데 막 서럽게 우는데 막 웃기다는 얘기가 기억이 나서 그것도 봤는데 막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네. 근데 진짜 발전했더라고. 아, 그래요? 저는 거기서 봤는데. 야, 이게 재밌다. 야, 진짜 발전했더라고. 아, 그래요? 아, 이게 근데 저는 좀 더 안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그러니까 어떤 효과적으로 뭔가를 하긴 해요. 사운드도 신경을 많이 썼다 그러고, 근데 미소홍당무를 보고 굉장히 깝깝했거든요. 일단 나는 납득이 잘 안 된다. 이들의 행동이. 근데 어떤 느낌이 오긴 왔어요. 나는 이 캐릭터가 이러고 있는 거에 대한 이해는 했다는 얘기지. 몰입도 그래요? 했고. 몰입이 됐다는 거죠. 저는 몰입이 안 됐어요. 너무 화가 나서. 왜 저걸 돈을 들여가지고 저걸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아, 나 보고 웃기던가. 보고 와서 잘 만든 웃기지도 영화를 않고. 아니 진짜 시즌 한 번도 웃기지도 않아. 근데 이거를 왜 코미디라고 포장을 해줬으며. 아니 이걸 이렇게까지 포장해 줄 일이야? 라고 생각해서 찾아봤더니 한 50만 정도 봤더라고요. 네, 50만.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마케팅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착각하고 맞다를 떠나서 그 영화 자체로만 보면 저는 그냥 딱 기준이 하나인데 얘네가 사람 같아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절대 이해하지 못할 사람 있잖아요.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 그랬어요? 얘기를 저는 안 했어요. 얘기를 한 게 뭐였냐면 저런 애들 있다고. 저런 애들 있어 진짜. 나 가깝게 미쳐버려 나 같이 있으면. 근데 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주인공으로 나온 첫 영화를 전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싫었는데 못 만든 영화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생각했는데. 전혀 달랐어요. 왜냐면 거기 나오는 모든 캐릭터가 다 그래요. 다 똑같잖아. 거기 나오는 한두 캐릭터가 그런 캐릭터가 아니고 모든 캐릭터가 다 말이 안 되는 캐릭터들이야.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설정의 부조리극을 하고 있어. 연극이라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그냥 현실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 영화를 찍고 있는데 모든 캐릭터가 다 말이 안 돼. 심지어 웃기지도 않고. 그건 너무 화가 났었는데 저는 이번 캐릭터는 그냥 오히려 이번 캐릭터가 사람들인 것 같은 거예요. 아까 같이 튀는 장면들이 있어요. 막 김지혁이 소리를 지른다든지, 뭐 손예진이 소리를 지른다든지, 뭐 엄마는 시종일관 처음부터 왜 그렇게 화가 났으며 감정이입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그냥 캐릭터 자체들은 그냥 사람이고 멀쩡하게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하는구나. 굉장히 발전했구나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되더라고요. 연초는 제일 공감 안 됐던 부분이 어떤 거예요? 딱히 한 부분을 꼽지도 못하겠어요. 제일 이걸 보면서 공감이 안 됐다기보다 놀라울 정도로 저를 당황시켰던 건 영화를 보고 나서 러닝타임을 봤는데 1시간 40분밖에 안 했다는 거. 좀 보는 내내 나는 이거 보고 그 비추천할 때 생각보다 너무 얘기를 길게 가져간다는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이 얘기 별거 아닌 얘기에 사족이 너무 많다. 나는 한 줄로 이걸 평을 해야 된다면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정말 재미없는 방법으로 전달해주고 있다. 너무 길게. 좋은 표현인데. 네,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1시간 40분밖에 안 한 거야. 이건 무슨 마법인가? 어떻게 이렇게 나 정신과 시간의 방에 갔다 온 건가? 그래서 저는 한 포인트라기보다 정말 그냥 이 얘기 자체가 아까 한 말의 반복일 수도 있겠지만 얘기만 놓고 보면 정말 재밌게 흐를 수 있는 이 영화에 사용된 영상들을 그대로 다 써도 위치만 바꿔도 재밌게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 보이는 영화인데 중간중간 자기 색깔 저는 홍당무를 안 보긴 했지만 진짜로 이게 부조리극 연극같이 느껴지는 것도 있고 왜 이런 거를 영화에 굳이 넣어서 예술 영화로 만들고 싶은 건지 아니면 상업 영화를 하겠다는 건지 두 개를 퓨전을 하겠다는 건지 그러려면 정말 잘해야 될 텐데 욕망만 보이고 난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난 이런 감독이야 이것만 보여주는 것 같고 연출이 선택을 해야 돼.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게 아니고 선택을 해서 모아야 되는데 왜 이 컷도 하면 왜 이 컷이냐고 아니면 왜 이 음악이냐 뭔지는 알겠어. 감독의 취향을 알겠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뭔지 알겠어요. 왜냐면 제가 두 번째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흐름이 있더라고. 이게 미스터리 스릴러로 출발했어요. 선거를 2주 앞뒀어. 그리고 이제 이겨야 되는데 짠 해서 출발한 딸이 없어졌잖아요. 거기까지 미스터리 스릴러에 한 20분 동안은. 그러다가 이게 바뀌어요. 갑자기. 전라도와 경상도에 갈 때로. 그래서 그 이야기가 한참 나와요. 전라도와 경상도 간에. 그쵸. 근데 진짜 친구 무당 나와가지고 근데 또 진짜 대사까지 전라도예요. 근데 내가 옛날에 뭐 하고 싶었는데 어쩌고 막 하면서 이제 막 전라도 경상도로 가다가 이게 한 35분 정도가 되면 뭐가 되냐면 딸의 무심했던 엄마의 이야기로 가요. 그래서 내가 내 딸을 너무 몰랐다. 내가 내 딸을 너무 몰랐었구나. 막 메일도 열어보고 뭐도 열어보고 막 노트도 찾아보고 막 하면서 내가 딸의 몰랐던 부분을 막 발견해.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던 무슨 뿔테 안경 쓰고 그거는 걔가 그 사진을 보고 그 자해라는 허구를 만들어내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했던 거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제 한 4, 50분 지나가면서는 두 소녀의 하이틴 성장기로 바뀌어. 그래서 두 소녀가 왕따를 당하는데 이 둘이 갑자기 친해지게 된 계기를 설명해주면서 이 둘도 없는 친구가 되는데 막 요거를 한참 설명하다가 갑자기 비정한 정치판 얘기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정한 정치판에서 딸을 사용해가지고 뭔가 선거의 미끼를 이용하고 그리고 서로를 진영이 그렇죠. 도청하고 활용하고 여기서 또 상대방이 딸을 죽었는데 찾아와가지고 막 연기를 하고 쇼를 하고 막 이러는 정치판으로 변하다가 마지막은 치정 복수구로 끝나. 얘들이 어떻게 하다가 딸과 그걸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불륜을 저질렀는데 그거를 복수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러면서 맨 마지막 마무리는 엄마와 딸로 끝나.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데 다 이렇게 움켜놓는 게 말이 되냐는 이 거야. 감독이 그걸 모르겠어. 인류가 살아가는 동시대에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해서 굉장히 성서적으로 한번 풀어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꿈보다 해몽이 좋을 수 있는 영화예요. 근데 이게 막 흩뿌려져 있는데 연출이 정리를 해준 건 아니라는 거지. 나도 딱 그 지점에서 제일 좋았어요. 제가 얘기해서, 이 감독 이런 감독이가 끝까지 가나? 라고 느꼈던 게 딱 그 차 탈 때.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애가 차를 몰고 너무 능숙하게 운전하고 가니까, 뭐야, 그럼 이 끝까지 가는 영화야? 라고 판단했던 지점이 저도 그 지점이었어요. 저도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분명히 이거는 이 감독님의 역량으로도 재밌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보여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 감독님은 시나리오도 본인이 쓰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생각해낸 게 본인이기 때문에 정리만 잘 됐으면 재밌게 만들어질 수 있어. 근데 너무 이 안에 넣고 싶은 게 많았기 때문에 선택을 못하고서 그 고민하고 있는 게 다 이 안에 다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두 번을 보고 나니까 편을 좀 들어주고 싶은 거야. 이게 지금 한 영화 안에 아까 얘기한 대로 6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6개의 주제를 다루는 각각의 방식이 그러니까 한 20분씩 짜게져가지고 한 6개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20분만 떼놓고 보면 나쁘지 않더라고. 조각 자체의 만듦새는 나쁘지 않아서 저는 기회가 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다음번에는 주제를 더 좁혀서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천착을 하면 굉장한 수작이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왔다 갔다 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이 감독에 의해서 저에서 좋게 말한다면 한 장면 한 장면에 자기가 최선을 다한 것 같긴 해요. 뭔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뭔가 그 구현하고자 하는 바에 최선을 다한 것 같고, 그게 일관성 없이 일관성을 유지된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전혀 일관성 있게 이야기가 풀어져 나가지는 않는데 그 하나 단편들은 일관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뭔가 그 부조리함, 뭔가 공감 안 되는. 갑자기 손혜진이 막 누가 협박할 때인가 가위를 만지작 하잖아요. 그 순간부터 이걸로 무슨 짓 하겠구나 하고 뭐 빡 하는데 이걸로 도대체 무슨 기능을 하는 건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괜히 그 정성만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게 선택을 안 한, 여기서 얘가 누군가를 찌르면 다음 이야기가 전개가 돼야 되거든. 그 이야기에 근데 자기 손을 찔러서 붕대감이면 여기서 마무리가 되거든. 그 감정이.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기도 힘들 것 같아. 시종일관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상황상 이게 일관성 없이 일관성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감독이 그냥 그래 뭐 자기가 역량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자기 할 수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해서 계속 이게 이어져 있는 게 이 영화구나라고 인정하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재미도 있었다.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8년을 쉬었잖아요. 네. 8년을 쉬면서 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던 거 아닐까? 네. 그렇죠. 공감이 안 되는 거는 되게 많아가지고 네. 손예진이 25분 만에 첫 눈물을 흘리거든요. 또 시간, 또 또 시간. 시계 보셨구나. 또 시계 네. 보셨구나. 그리고 36분에 절규합니다. 선생님 앞에 가서 네. 으으 하면서 무릎 막. 꿇고. 네. 그 전에는 이제 눈물만 이렇게 흘리다가. 네. 근데 손예진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그 20분의 시간을 썼잖아요, 앞에. 30분의 시간을 썼는데 그때 동안 보여주고 설명해 준 걸로 내가 전혀 공감이 안 돼. 아, 그럼. 손예진의 눈물에 내가 이만큼도 울컥하지 않아요. 그냥 멍하니 보게 되는 걸 보면서 야, 이렇게 공감이 안 될 수가 있나? 하나도 말이 안 되죠. 그 도청장치를 찾아내는 상황을 봅시다. 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그 선거 유세 운동할 때 상대편 후보가 딸이 불렀던 그 노래를 휘파람 부르면서 가는 게 생각이 나. 이걸 어떻게 들었을까? 그럼 우리 방에 도청장치가 있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그 위치를 갑자기 뭐 물건을 막 들어보는 것도 아니고 벽을 찌기 시작해요. 거기서 도청장치 찾아내. 근데 찾아내는 건 없어요. 제가 다시 봤어요. 부시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것도 찾아내려고 전화 수화기를 막 부시는 장면이었어. 맞죠.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낸 건 아니야. 도청기를 부신 게 아니야. 그래서 도청기를 찾아낸 것도 아닌데 나중엔 저건 뭐지? 그러니까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그런 건데 그거를 그래서 찾아냈다는 건지. 그쵸. 아니면 뭐 그것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리를 정리가 안 되고 지나갔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찾아내면 뒤에 플롯이 생성되잖아. 그 차단돼 있다니까 다 이 모든 게. 그러면서 얘 혼자 이상한 생각. 그러니까 저는 그건 대단해. 근데 인상들은 남고, 네. 근데 너무 편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뭐냐면 얘 착각이야. 얘가 좀 이상하잖아. 근데 얘를 이상하게 막 외도할 수 있어?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자, 제가 방금 한 말 중에 딸이 들어갑니까? 죽은 건 딸인데 딸이 죽었잖아. 딸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찾아내는 엄마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이상한 엄마를 이해해달래. 그럼 딸을 안 죽여도 되잖아. 딸을 안 죽여도 되잖아. 그렇게 써버렸나? 외도 사실을 알아낸 걸로 해도 되잖아. 그럼 굳이 딸을 안 죽였어도. 그러니까 딸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인간을 진지하게 다뤄달라. 인간을 진지하게 다뤄주지 않으려면 불편하지 않게 해달라. 감독이 그런 태도까지 가질 필요가 있나? 이건 그냥 개인이 어떤 영화를 대하는 자세이지 이거를 뭐 그 감독한테 요구할 필요가 있나 싶지만 그러기 위해서 이 영화를 좀 그 디펜스하는 용도로 써야 하나? 이거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리가 안 돼?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감독이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는 영화를 가지고 정리를 하려니까 지금 내 말도 정리가 안 되네 정말. 제가 이제 그래서 두 번째 보면서 제가 또 쓸데없는 디테일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여러 개 걸렸어. 첫 번째로는 자기 손등,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중지와 검지 사이를 찍잖아요. 네. 근데 붕대 감았는데 핏자국은 다른 데 있어. 뭐 그런 걸 찾아냈어요. 스크립터가 잘못했네. 운전하고 가는데 핏자국이 다른 데 있어. 스크립터가 잘못했네. 그리고 수사 기록을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사 기록 가져오잖아. 그래서 그 뺑소니 난 사건을 이렇게 넘기다 보면 막 사진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딸의 수사 기록을 보면 2014년 10월 26일이야. 근데 총선을 한단 말이지. 총선은 4월이야. 그런 거. 재보궐선거가 아니라 아니야? 이거는 4월인데.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핏덩이가 된 그 친구를 목격한 할머니가 있어요. 네. 가가 아닌가. 나 잘 모르겠는데 뭐 하고 나오잖아요. 이 할머니가 진술을 경상도 말로 시작하거든요. 끝날 때는 전라도 말로 끝나요. 진짜? 사투리를 전라도 말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저 할머니는 도대체 뭐야? 팔도를 유령하면서 다시 보는 거지. 그거랑 나는 지금 말할 생각난 건데 그 여자애가 피칠갑이 될 이유조차 없어. 친구가 차에 깔려 죽었고 그거를 올라가서 산에 묻었는데 그 아이를 자기 머리에 이거 피를 이렇게 하면서 간 게 아니잖아. 들고 가든 끌고 가든 했을 텐데 피칠갑이 돼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근데 그걸 그 또 디테일은. 그러니까 막 변호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그게 걔가 진술을 똑바로 한 게 아니고 할머니가 본 게 진짜냐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영화다라고 우리가 또 해몽을 굉장히 잘해줄 수 있어요. 그렇게 간다면. 예,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은 것 자체가 선택을 한 거죠. 한 발 빼는 걸로.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저는. 이런 것도 있어요. 김민재 배우가
분한 그 사무장이 처음에는 그거를 절대 못 빼내준다. 그 수사 기록을. 네. 그러다가 수사 기록을 이렇게 받아서 탁 건네주는 장면이었는데 거기서 완전 느와르 뺨쳐. 택시에 타가지고 택시가 이미 막 금액이 3만 원 얼마 막 넘어갔다는 것까지 보여줘. 그러니까 거기서 막 이상한 디테일을 다 또 생각한 거야. 진짜처럼 보이려고. 얘는 택시를 타가지고 계속 앉아있으면서 기다린다. 누군가를. 그래서 누군가가 탁 오더니 택시 툭 넣어주고 간다. 얘는 택시에서 담배 싹 피면서 그걸 받아서 손예진한테 줬어요. 그때 또, 그럼 그런 걸로 뭔가 표현하고 싶은 게 있잖아. 장르적인 재미도 좋고. 나레이션이 너무 뻔해. 우리 남편이 유리해진 걸로 판명이 되자 그는 수사 기록을 내게 가져왔다. 라는 나레이션을 되게 멋있게. 근데 그게 이 영화랑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은 네. 비정한 정치판의 부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 얘기도 네. 그 6개 이야기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렇죠. 그 얘기에 천착했으면 영화가 굉장히 잘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아니면 해피엔드 같이 그냥 치정극이면 그렇죠. 깔끔하게 치정극을 그냥 하면 좋은데 네. 이게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근데 그걸 또 막 뒤죽박죽으로는 하지는 않더라고요. 시간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차례. 하고 지나갔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도 안 되고 네. 공감도 안 되고 뭐지? 이러고 네. 그냥 끝났는데 끝나는 건 또 반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반전은 난 반전을 즐기긴 했지만 반전은 괜찮은데? 또 이러면서 또 지나가는 깜짝 놀랐어요. 김지웅 나왔을 때. 저는 사실은 그 반전도 안 놀라웠어요. 근데 그 장면에서 그건 놀랐는데. 김주혁이 딱 나왔을 때 사람들이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때 한마음 한뜻으로 놀라더라고. 근데 저는 그때 그냥 기가 찼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 영화의 야만은 이거니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진짜 사실은 김주혁이 거기 와 있을 땐 자기가 사주에서 딸을 죽인 걸 모르는 상태고 선생님 대신 거기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확한 복수의 방향이 정확하게 걔한테 이제 향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그러면 바람핀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응징인가? 자기 딸을 죽인 비정한 정치인에 대한 응징인가? 섞여 있는 거죠. 두 개 다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 두 개 다 섞여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그걸 정확히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가 이렇게 한 게 이게 이 딸이고 결국에 해가지고 그러면 김주혁이 그걸 어느 순간에 내가 이것 때문에 내 딸을 죽였구나. 아니, 그러기에는 시간이 적었다니까. 그렇죠. 지금 6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140분에 끊어야 됐기 그치. 때문에. 그렇죠. 백분. 그래서 아무런 감정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만약 풀었으면 그게 세세하게 다 나왔겠죠. 네. 김지혁이 그걸 보고 느꼈을 감정이나 그런 것도 다 풀어서 설명해 줄 텐데 그런 걸 설명할 시간이 없어. 왜냐면 이미 내가 다 썼거든. 앞에 시간을.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풀었어도 잘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다룰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 해놓은 게 아닌가. 그 하나하나를 떼서 길게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 그냥 한 가지 한 가지를 가져와서 거기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다 해서 그것들을 이어붙인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선생이라는 뭐가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썼던 여러 가지 쪽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전체로 하나 한꺼보면 어때? 아니, 그래서 그럴 수도 에피소드로 쭉 엮은 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8년 동안 써놓은 시간으로 한 6개가 있는 그러니까. 거야. 근데 자기의 그 소비된 6년이라는 시간을 다 10분씩 할애가지고 다 넣어놓은 건 아닌가. 차라리 그럴 거였으면 진짜로 아예 그렇게 만들었어도 되게 재밌긴 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옴니브, 아예 자기만의 옴니브. 큰 그게 있고 캐릭터들을 같은 사람들로 가는 게 아니라 예, 진짜 옴니버스 영화처럼 그렇게 차라리 해도 CJ가 안 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떻게 선택을 해서 영화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그럼 딴 걸 다 차치하고 선생은 어떻게 된 거죠? 선생님 진짜 이쁘잖아. 이쁘죠. 예, 일단 이쁜데 그러니까 그 선생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영화에서 다 보고 났더니 어떠세요? 저는 장래가 촉망된다고 생각합니다. 극중 인물. 계속 제가 농담을 던지는데 안 받아줘가지고 참. 그 지점에서 저는 어떤 걸 생각했냐면 나오시죠. 저는 정보가 없이 영화를 일부러 그렇게 보거든요. 네. 이번 영화도 정말 포스터만 보고 왔어요. 네. 포스터도 읽지도 않고 네. 그냥 영화 자체를 보려고 가서 봤는데 그 지점까지 가가지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감독이 여자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응징의 대상이 철저하게 남자 혼자예요. 선생은 봐줘. 그냥 동영상 공개하는 거 정도로 봐주고 위해를 가하지도 않고 잡아 넣지도 않고 그냥 놔줘요. 그거를 보고는 이거는 여자 감독일 수 있겠다. 남자에 대해서는 때리기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완전 다 수적을 잘라서 심지어 죽이는 것도 아까우니까 너는
평생 괴롭게 살아라 하는 방법을 택해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복수의 걸 다 쏟아 넣었는데 여자한테는 관대하거든요. 그게 그러면 바람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딸 때문이었던 게 메인 그거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두 개가 섞여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러면 선생이 딸을 죽이라고 사주에서 킬러를 썼으니. 그러니까 저도. 근데 선생이 죽이라고 한 게 아니라 선생은 그냥 이런 일이 생겼다 한 거고 죽이라고 한 거는 남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변호해줘야 되냐는 거지. 왜냐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뻤어. 그러니까 선생이 이쁘지. 그래서 선생이 안 죽은 게, 우리로선 다행이죠. 되게, 예. 그 솔직히 그래서 저는 황 대리님이 선생님의 인스타를 찾았잖아. 그래요? 선생님의 최유화 배우의 인스타를 찾아서 팔로우를 하는 걸 보고 저한테 알려주는 거야. 저거 찾아가지고 제가 팔로우를 한 다음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요? 시네마스터에 출연해 주십시오. 진짜? 정말요? 진짜? 야, 결단력이 있구나.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고 저희 또 이상한 사람들로 생각하면 안 되니까 저희 프로그램의 그 주소와 함께 그 순위표와 함께 또 그 애플 카테고리 1위잖아요. 그래서 딱 해가지고 보냈어. 정말요? 답이 없더라고. 그래서 아직 저희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니까 인스타를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해외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미국에 촬영 중 뭐 다른 게 있는 것 같아. 되게 자세히 아이고 어쨌든 그러니까 이 이영미 감독이 그 영화에서 한 2명은 살리는 것 같아요. 여자 배우 2명은 살려내 항상. 그래서 저는 이 배우가 나중에 주목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살짝 들더라고요. 마스크가 좋더라고요. 매력적이어서. 그리고 사투리도 제일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요? 사투리는 좀 부자연스럽던데. 그나마. 사투리는 막 섞여서 나오던데. 사투리를 썼나요? 경상도 사투리를 쓰다 서울말을 쓰다 이렇게 둘이 섞여 나오죠. 그녀의 아름다움에 내가 또 사투리를 쓰는지도 몰랐네. 그리고 제가 본 것 중에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다시 보니까 디테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신경 쓴 게 하나 있더라고요. 꽃이에요, 꽃. 어디고? 와일드 로즈. 찔레꽃. 찔레꽃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영화에다 다 발라놨어요. 그래요? 아이들이 등장하는 씬에 나오는 꽃은 다 찔레꽃이고요. 심지어 아이가 죽었을 때 발견될 때 그 주변에 찔레꽃 열매들이 쫙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엄마의 운전하는 차에 위에도 방향제도 맞아. 찔레꽃이고. 네. 그리고 장례식 때도 드레스도 뭐 그런 문양 아니었나? 그래서 음악도 와일드 로즈가 찔레꽃이고. 내가 장사익 선생님의 찔레꽃이라는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찔레꽃을 찾아봤어요. 찔레꽃의 꽃말은 근데 그게 아니야. 그 찔레꽃의 꽃말은 온화 내지는 뭐 고독, 자매의 우애 이런 거예요. 신중한 사랑, 가족에 대한 그리움. 가족을 향한 마음에서 피어난 꽃 이래서 심지어 찔레꽃에 대한 전설도 있어. 이제 원나라 지배를 받던 고려 시대 때 이제 그때 이제 막 잡혀가니까 처녀들이 딸이 2명 있었는데 아버지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서로 가겠다고 막 하는데 언니만 데려가. 언니가 찔레고 동생이 달래야.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원나라가 살았는데 좋은 주인을 만났어. 그래가지고 다행히 돌아와요, 10년 후에. 가족을 찾는데 못 찾아. 가족을 찾아 헤매다가 산속에서 쓰러졌는데 눈이 덮이고 가족들 애타게 찾아 부르던 건 향기가 되고 얘의 피눈물은 열매가 돼서 이 찔레 열매가 그 겨울에 빨갛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상징하는 꽃이에요. 그러니까 이 꽃과 이 열매를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쳐 발랐는데 이거하고 사건하고 연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의미가. 그럼 도대체 왜 찔레꽃을 이렇게 갖다 쳐 바른 것이며. 노래 제목에 그런가? 단순히 진짜? 꽂힌 거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11 반 어쩌고 노래하는 거를 작사를 감독했더라고요. 그리고 작곡을 음악 감독이 하고 이 여자애가 슈퍼스타 K 이제 2에 나온 여자애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 찔레꽃을 소재로 해가지고 그냥 자기의 자아 실현을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도대체 왜 여기다 꽃을 쓴 거야? 그러니까 그게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그걸 하고 싶은 걸 하는 걸 누가 뭐라 합니까?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하고 싶은 걸 하면 되는데 그걸 이제 여러 명이 동시에 앉아서 봤을 때 이야기라고 하면 이게 정리가 돼야 된다 하면 안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밑송당물을 보고 났더니 그때보다는 훨씬 영화의 만듦새 자체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이게 CJ에서 돈을 많이 투자해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근데 기회가 한 번 더 있고 그래서 주제를 굉장히 많이 걷어내고 한 가지 주제에만 천착해서 만들면 거장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이번 영화의 흥행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러니까 다음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제작비를 아무리 찾아봐도 얼마 들었는지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감추고 싶었나?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 듣기로는 뭐 편집 1년 동안 했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작비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불어나서 오히려 공개를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일반적으로 드는 것처럼 뭐 P&A 다 해가지고 한 60억 정도로 찍었다라고 하면 200만 원 봐야 되거든요. 그것보다 덜 들었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감독님 200만 예상했잖아. 내가 보기 전에 200만을 예상을 했는데. 그 출연 배우들이 전부 다 A급이고 네. 스태프들이랑 전부 다 거의 A급 스태프들로 다 찍었기 때문에 60억 이하로는 안 찍었을 것 같은데 홍보도 대충 하는 것 같지도 않고 60억은 들었을 건데 200만은 해야 BEP를 넘는데 과연 이게 200만을 넘어서 다음 영화를 찍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해보면 전망이 굉장히 어렵네요. 첫날 개봉하고 지금 5만 들었던데요. 하루 동안. 그거는 어떻습니까? 그건 많은 거예요? 아니요, 뭐 많은 것도 아니고 이번 주말이 다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사실 이번 주만 끝났을 때도 뭐 한 20만 될까요?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하면 어렵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소양이 천박해서 니네가 그걸 이해를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있겠죠, 분명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꼭 가서 보시고 한번 정리해서 이 영화가 어떤 영화고 어떤 지점에서 탁월한 성취를 이뤘고 그걸 우리가 몰랐다 후기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읽고 우리가 못 본 것도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다시 보니까 나름의 디테일을 굉장히 신경 써서 처음에 볼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얘가 막 북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우는 장면이라든지 바위에 누워가지고 두 사람이 키스하는 장면이라든지 막 이런 게 있는데 처음에 볼 때는 맥락도 이해도 안 되고 뭐 그랬는데 다시 이야기를 아는 상태에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신경 썼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상태에서는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저렇게 연기했구나. 그건 맞게 연기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 보는 장면에서는 그게 곱씹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너무 따분하고 답답하고 뭐 이렇게만 지나가니까. 좀 저는 게으르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밀가루 범벅돼가지고 둘이 막 공연하잖아요. 왕따지만 둘이 그거 할 때는 자기들만의 어떤 계획도 있고 자기들만의 확고한 어떤 신념이랑 이를 악물고 자기들이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되게 찡해요. 그럼 좀 다른 앵글도 쓰라고. 그거를 무슨 소스 쓰는 거 마냥 처음에 그거 보니까 똑같은 클립을 계속 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는 좀 느껴졌어요. 이걸 그거를 다른 앵글로 찍지도 않았어? 저는 그러니까 그냥 쓴 거야.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써먹은 거야, 이 클립을. 그러니까 저는 너무 게으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음악은 너무 과해. 그리고 그 막 그네 왔다 갔다 집에서. 저는 그냥 보면서 그네 하는 거 보면서 이야기 빠니까. 이게 계속 나온 이유는 뭘까? 감독이 분명히 그네를 넣으면서 이걸로 보여주고 싶은 게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올 리가 없는데 그 소리랑 이게 언제쯤 내가 이해하게 될까? 그네를 계속 보여준 이유는 이거였구나. 근데 저는 제가 영화를 이해 못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왜 그게 그렇게 많이 나왔어야 될까? 딸이 있다가 없어진 거에 대한 허탈감 이런 걸 그냥 보여준 건지 그게 끝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어야 된 이유는 뭘까? 잘 모르긴 했어요. 끝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제 취향이 절대 아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는 왜 이렇게 오래 얘기를 해? 비밀은 없다 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조금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선생님은 예뻤다. 꼭 모시고 싶은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정말 진심이 느껴져요. 이렇게 초지 정말 진짜 안 받아주는데도 계속 말씀하실지 몰라. 정말 오늘 참 그러네. 네,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 오시거나 팟빵 게시판에 남겨드린 URL 찾아가셔서 청취 후기나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가지고 소개도 해드리고 초대도 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잡담,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대중의 눈높이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시네마스타 14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